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공모주인 마이크로 투나노 어떤 종목인지 미리 워밍업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기니까 그냥 마이크로라고 부르겠습니다. 4월 첫 번째 청약 종목인데요. 17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이고요. 현재 셋째 주는 세 종목이 청약 예정인데 마이크로는 다음날 청약하는 토마토 시스템하고 청약 일정은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마이크로는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규격에 맞게 패키징 되어서 공급이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웨이퍼 위에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기계에 반도체마다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반응을 하겠죠. 그런 반도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전기에 반응하지 않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런 반도체는 불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장비 사이에 여기 보시는 프로브 카드라는 것을 끼워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는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 겁니다. 이 카드는 반도체 종류마다 전부 각각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장비가 아니고 반도체 관련 부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이크로는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의미하는데 이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낸드 플래시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던데요. 낸드 플래시용이 프로브 카드 생산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램용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외국 기업의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도 디램용 프로브 카드를 양산을 하고 있고 매출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제품 라인업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가 회사의 미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가 만드는 부품 대부분은 SK 하이닉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95%가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SK 하이닉스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한 SK 하이닉스 올해 반도체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마이크로도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사정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최근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하는 4월 말에는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2024년 정도가 되면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완전히 인수를 할 텐데 마이크로는 주력 제품이 낸드 플래시 프로브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텔 낸드 사업부가 하이닉스로 완전히 편입이 되면 마이크로의 매출 볼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주 명단을 보니까 흥미로운 기업이 있던데 리노공업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테스트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이 리노공업이 마이크로의 가능성을 일찍 발견을 하고 꽤 오래 전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최대 주주와 관계인을 제외하면 리노공업은 지분 약 7.9%로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 물량 전부를 보호회수를 걸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전략적 투자자인지 아니면 재무적 투자자인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유통물량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매출이 매년 100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3년 연속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21년과 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나오면서 제조업 치고는 괜찮은 수준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반도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올해도 전년 대비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쉬운 게 현재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례 상장하는 조건으로 미래 실적을 공모가 산정에 반영을 했거든요. 22년도 순이익이 58억 원이었는데 공모가에는 99.6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보다 약 1.8배 정도 늘어난 이익이 반영이 되었고 밸류가 부풀려져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보면서 적정 밸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프로브 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T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쪽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와 밸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SE는 4월 4일 기준 주가는 41,600원이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4,602억 원입니다. 작년 순이익은 534억 원이었으니까 PER이 8.6배 정도 되는데요. 마이크론은 상당 공모 가격은 15,500원이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917억 원입니다. 작년에 이익은 58억 원이었으니까 PER이 15.8배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밸류가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쟁사인 TSE와 비교를 해보면 상단 공모 가격 밸류는 거의 2배 정도 높게 책정된 것인데요. 그래서 공모가를 미래실적으로 산정한 게 또 한 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어떤 가격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단 가격으로 확정이 된다면 밸류 자체적으로는 미래실적이 충분히 담겨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 정보 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100만 주를 모집을 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은 없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4,000주까지만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청약 최소 수량이 30주인데요. 최근까지 한투가 20주로 청약을 받고 있었는데 슬쩍 10주를 추가를 해서 이제 30주를 최소 수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증거금으로 들어오는 이자를 조금 더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약 55%가 상장일에 풀리는데요. 그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38.7%인데 기존 주주들 중에서 보호회수를 자진으로 걸었던 주주가 거의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이 상장일만 기다리면서 작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래서 기존에 취득을 한 주주들의 평단가를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아쉽게도 평단가를 알 수는 없었고요. 다만 유출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마이크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본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났지만 최근에 투자를 받은 이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주주들 명단을 보면 오래전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아서 퇴직을 한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개인 주주가 8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 주주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상장일의 최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라면 그래도 흐름을 조금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들은 상장일부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톡옵션으로 받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과 본인들이 취득한 가격이 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물량 공세를 상장일 수급이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밸류가 다소 높고 유통 물량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청약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 상장했던 모든 공모주가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1, 2월 달은 폭발적인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3월 달에는 수익의 폭이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졌던 하단 미만이었던 모두 수익을 주고 있는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약을 판단하실 때 이런 흐름도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의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목요일인 4월 1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같은 기간에 청약하는 토마토 시스템은 이번 주 금요일에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금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